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핵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토론을 하다가 보면은 끝에 가서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위적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으면은 한미일 동맹에 의존해서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미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 그 가운데 미국이 있으므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우호 관계라고 이제 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일 사이가 나빠지면은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대남 공작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를 제1목표는 한미동맹 해체고 두 번째 목표는 한일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무조건적인 반일 순동, 여기에 한국의 보수 세력까지도 넘어가고 있다는 게 참 개탄할 일입니다. 과거사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보면은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한미 관계도 나빠지고 북핵 위기 때 한미일 공조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무조건적 반일은 반드시 한국의 안보상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어느 토론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용하면요.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 동맹하는 목적이 전쟁하지 말라는 건데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 찬성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임으로 그냥 한 학자의 관념적 공상적 이야기다 하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게 본심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일 동맹을 철통같이 강화해야 되는데 한미일 동맹의 강화는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말합니다. 동맹은 신뢰관계가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다 놓아도 그게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신뢰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두 차례의 전쟁 때 같이 피를 흘렸다는 이른바 혈맹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전 그리고 월남전. 이 신뢰관계를 손상하는 말을 한다면은 더구나 정부에 몸을 담고 있고 대통령 특보인 사람이 한미일 그 중에서도 한미 동맹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북핵 위기 대처에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한쪽에서 한미 동맹을 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은 결국 이게 시장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나가버린다든지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사태에 이런 말은 말하자면 기름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사실과 한미동맹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정인 씨는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문정인 씨는 어떤 분들하고 상대하는지 많다고 했습니다. 많다는 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다수란 뜻인지 뭐 8명인지 100명인지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안 된다. 차라리 한미동맹이 깨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전쟁을 막으려면 한미동맹을 깨야 되겠구나. 이런 또 나쁜 인상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막는 거하고요, 전쟁을 안 하는 거하고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전쟁을 막으려면은 한미동맹이 강하게 있어야 되고, 한미동맹이 깨지면 전쟁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씨는 이 말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과거에 60여 년 동안 실증된 거 아닙니까? 1954년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63년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이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서가 아니고 한미동맹이 있으므로 남침했다가는 보복을 당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눈에 보이니까, 벽이 보이니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전쟁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막은 한미동맹을 깨면은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논리상 성립이 됩니까? 한미동맹이 전쟁을 막았는데 이분은 한미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 한미동맹이 있으므로 전쟁이 일어난다. 아니, 여러분, 이 학자들은 관념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말에 취해가지고 모든 사물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이 문정인 씨는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동북아시아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하고 뭐 남북한이 서로 잘 지내고 이렇게 하면은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균형자라는 것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만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통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이 핵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균형자 역할을 합니까? 핵무기 갖지 않는 나라의 발언권이 어디서 허용이 됩니까? 없습니다. 균형자 역할은 영국이 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에서 최강대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그 반대편에 선 나라를 지원하는 것, 이것을 균형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균형자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니, 유럽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은 스위스가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외교 무대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곤돌리사 라이스, 이 훌륭한 학자 출신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 회고록에 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더니 마치 강연을 하듯이 균형자론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신이 기분이 나빴다는 뭐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대는 이 문정인 교수가 한 이야기는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 군사적 옵션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이 나서서 그 미국의 군사적 모험을 막아야 되겠다.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미국에 반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 운운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공공연하게 괌을 치겠다든지 공공연하게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을 핵으로 때리겠다든지, 이 세계에서 이런 공갈 친 나라가 없습니다.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를 핵으로 때리겠다고 공갈 친 이런 짓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은 위협을 받지 않아요. 미국까지 날아오는 장거리 미사일은 아직 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군사적 옵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트럼프가 전쟁을 선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트럼프가 전쟁을 부추기는 것처럼 인식하고 차라리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미동맹이 깨지면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미동맹이 깨지면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한국은 핵을 갖지 않으니까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인질로 잡든지 아니면 재래식 군사력으로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북한군이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안 하면은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나오든지,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는 이건 민족 문제니까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권총을 갖지 않고, 강도는 지금 권총을 갖고 들어오는데 주인이 경찰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출동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런데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경찰관이 출동하면은 경찰관과 강도가 싸우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피해를 보니까 경찰관 아저씨 출동하지 마세요. 적당히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강도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동맹은 1953년 휴전 이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한강의 기적은 없었죠. 경제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동맹의 기조는 이겁니다. 태평양에서 한국과 미국 둘 중에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은 공격받지 않는 다른 나라도 공격을 받았다고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겁니다. 단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일체가 돼가지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는 싫지만은 방어 전쟁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말이, 동맹하는 목적이 전쟁하지 말라는 건데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 찬성한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같이 전쟁을 하자는 조약입니다. 같이 따로따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지금 북한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 편 들다가는 전쟁을 해야 된다. 난 전쟁이 싫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북한이 괌을 핵으로 공격을 했는데 한국은 우리가 직접 공격을 안 받았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다고 하면 이건 동맹이 아니죠. 동맹하는 목적이 전쟁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틀렸습니다. 동맹하는 목적이 같이 전쟁을 하자는 뜻입니다. 아니, 동맹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동맹을 무슨 동창회 정도로 합니까? 동맹은 같이 전쟁하자는 나라 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동맹의 목적은 전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억지하지만은 필요할 때 전쟁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하는 목적이 하지 말라는 건데,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은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동맹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동맹이 있었어요. 신라가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당나라가 신라까지 차지하려고 하니까 당나라가 결전해서 한반도에서 쫓아냈습니다. 나당동맹. 나당동맹은 신라와 당나라가 뭉쳐가지고 백제를 상대로 고구려를 상대로 전쟁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아니 전쟁을 같이 하기 위해서 뭉치는 것이 동맹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은 아마도 전쟁은 무조건 나쁘다. 전쟁은 무조건 나쁘다. 모든 전쟁은 악이다. 모든 평화는 선이다. 가장 정의로운 전쟁도 가장 더러운 평화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무조건적 평화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조건적 평화론자. 무조건적 평화론자가 전쟁을 부릅니다. 무조건적 평화론자. 무조건적 평화론자 비슷한 좌파 언론의 기자가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꾸 평화하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6.25 때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대한민국 국군이 평화를 위해서 항복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예스나 노냐? 이야기 한번 해보라 했더니 말을 못해요. 그런 질문을 안 받아본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질문을 이 문정인 교수한테 한번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구상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말이 통용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문재인 씨는 또 문정인 씨는 문정인입니다. 문정인입니다. 제가 주제로 삼는 사람은. 또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군사행동의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 괴멸과 핵자산을 없애는 것이고 군사적 목표는 적의 군사 지휘부 괴멸이다. 지상군 투입 없이는 군사행동으로는 크게 상당히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한다고 하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다. 이 입에 담지 않아야 말을 합니다. 한미동맹 깨진다는 말을 이것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죽는다 하면 정말 죽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깨지는 수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길한 말입니다. 이런 말 쓰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한다고 하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란 말을 표현을 합니까? 인류에 대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가 지금 김정은이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하듯이 자기 인민들을 학살하고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수용소 만들어서 떼죽음을 시키니까 유엔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2014년 말에 이 행위는 반인류 범죄다. Crime against humanity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로 하여금 김정은 일당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건의를 유엔 총회 이름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반인류 범죄자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트럼프가 인류에 대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무모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특보가. 이게 한미동맹 깨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균형이란 공평성입니다. 사람이 공평하지 못하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선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공평성이 중요합니다. 공정성이죠. 공정성. 지식인입니다. 더구나. 문정인 씨는 최소한 김정은에 대해서도 반인류 범죄, 북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대한 핵 사용 위협은
이 인류에 대한 범죄다, 반인류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이런 식으로 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그건 비겁한 양비론이겠지만 그것도 안 하고 트럼프만 욕을 한다? 어쨌든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가 경고를 해야 됩니다. 특보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국방장관이 문정인 교수를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국방장관을 경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공평하게 문정인 특보에 경고장을 날려야 됩니다. 이분은 자기는 교수로서 이런 이야기 자유롭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면 특보 자리 내놓아야죠. 어떤 데 가서는 나는 특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 자리에 가서는 나는 교수라고 이야기하면 본인한테는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국민들로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이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세계 어디나 있습니다. 이 위선은 인간의 본성이죠. 특히 지식인, 내가 좋은 일 한다라는 독선가들의 본성인데, 이런 분들의 문제점을 일찍이 한 70년 전에 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서 같은 인간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는 양심적인 병역 기피자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국토방위, 국가의 명예,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전쟁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여 싸우는 그런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들은 제5열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그들의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호전적 국가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기는커녕 침략성이 전혀 없는 자신들의 조국이 국토방위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평화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국가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 누구든 나의 동정을 살 가치가 없다. 이거 한국에 딱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 아닐까요? 원리 아닐까요? 이분이 누군지 나중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쟁이라면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은 제5열처럼 위험하고 파괴적이라고 말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다.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은 미국식 정부 형태를 전복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 물론 평화주의자들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는 평화주의자들은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미국 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반대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문제가 나오면 그들의 의견은 하나로 일치한다. 미국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평화주의자들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이 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국방계획을 없앤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국의 적들은 미국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 정부를 정복시키려 할 것이다. 전쟁을 배격한다는 그들은 왜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을 찾아가서 평화를 전도하지 않는가? 미국 같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에서 평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쓰는 대신에 평화를 파괴하려는 베를린, 로마, 동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세균은 격가지에서가 아니라 근원지에서 박멸해야 한다. 미국의 손발을 묶는 평화주의자들은 적극적인 반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대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 글의 필자는 이승만입니다. 자펜 인사이드 아웃이란 책, 일본의 내막이란 책에 쓴 겁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에서도 평화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들이죠. 그러면서 이 자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 이탈리아, 독일에 가서는 항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미국에서 미국 정부를 반대해서 싸웠습니다. 이 위선자들을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 또는 투쟁적 평화주의자. 평화를 주장하면서 막 악랄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결과론적으로는 간첩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피로서 만든 것입니다. 피로서 지켜낸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한국군은 약 30만, 미군은 5만 4천 명, 유엔군까지 합치면 다 6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피해자는 뭐 수백만이 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었으면 6.25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동맹이 있으므로 우리는 북한의 제남침 야욕을 저지하면서 군사비를 적게 쓰면서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해서 민주주의, 복지의 기반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한미동맹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로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깬다는 말, 그것도 전쟁하기 싫으니까 한미동맹 깨자. 전쟁하기 싫으니까 한미동맹 깨자. 한미동맹이란 것은 전쟁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나는 전쟁하기 싫으니까 빠지겠다. 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정인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이분은 많다고 하니까 그분의 교류 범위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 특보란 이름을 걸고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말이 더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걸로 나타날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